오늘은 4월 4일, 2023년 4월 4일 화요일입니다. 제398회 땅굴안보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 촉구기도회로는 20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임마누엘의 기도와 응답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기도해라, 추구해라. 그래야면 내가 이루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호남 인민공화국을 쳐서 남노당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 선포하셔서 이 아말렉 족속과도 같은 호남 인민공화국을 멸절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미국 시간으로 4월 4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4월 6일 목요일이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그리고 4월 7일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입니다. 4월 9일 오는 주일이 부활절 이스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 영미 신학자들이 중세 천년 동안의 저 신부들이 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 생명이라고 하는 밑에 보십시오. 조에와 푸시케 발음되는 대로 괄호 속에다가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당시에 조에 영적 생명이다. 푸시케 육적 목숨이다. 이걸 분별하셨건만 지금 교회의 목사들은 이걸 분별하지 않고 라이프 그렇게 해서 목숨과 생명이 매 한 가지다 라고 그릇되게 가르쳐 왔습니다. 목숨은 육적 목숨, 오른쪽 밑에 보면 푸시케라고 쓰는 저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옆에 보면 조에라고 하는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영적 부활이요 영적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목숨이 죽어도 그 영은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 육체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 영이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없고 이것을 가르칠 수도 없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이제 이 생명과 목숨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갖추시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땅굴 전쟁을 예방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전쟁의 책략, 땅굴 전쟁의 책략, 여적의 장군들 땅굴안보 징비록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육군 대장들이 여적의 장군들이 되어 땅굴 없다라고 하는 스크럼을 짜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땅굴안보 구국기도회 땅굴 전쟁에 대비치 않으면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졸지에 시진핑과 김정은의 인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땅굴 전쟁에 대비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월 2일 주일 현재 코로나19 사망자는 미국인 115만 명, 세계 인구는 682만 명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의 동북공정, 조선성 병합 전략을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사야서 46장 11절 극동의 사나운 날짐승, 대한민국의 고토를 회복하는 한미동맹의 대전략이 보입니다. 청와대 안 들어간다. 선제공격 불가피하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핵무장 필요하다. 선언한 윤 대통령께서는 한미동맹의 땅굴 대비 선제공격 전략을 공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퇴한 김성한 안보실장은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방미하는 동안 미국과 선제공격 핵무장 관련 이견을 노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익을 위해서 싸웠겠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시진핑, 김정은의 계속되는 핵 ICBM 땅굴 침투 군사적 도발이 이미 선제 공격 발동을 위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간첩에 시진핑과 김정은과 함께 대한민국을 적화하여 조선성 제4성으로 넘기는 이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14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밑에 보면 15일 베이징 대학교 들어가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몽 함께 하겠다. 중국몽이 뭡니까? 중국몽이 한반도에 있어서는 이제 한반도를 적화 통일해서 조선 4성, 제4성 조선성으로 동북 3성에다가 포함시키는 이 전략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문재인 간첩이 김정은, 아들 볼 때는 김정은 앞에 차렷 자세로 사진을 찍습니다. 저기 USB 가져간 것이 저 문서에 있을 겁니다. 저기에 김정은이가 사인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시진핑의 요구에 의해서 시진핑에게 열흘 후에 이제 4월 27일 날 저 사진을 찍었고 5월 7일 날 시진핑과 제2차 회담을 할 때 제출하는 용도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빨간 글씨 4월 27일 날 만나고 열흘 후에 5월 7일, 8일 김정은이가 다롄으로 들어가 갖고 USB에 적힌 내용과 이 결제 문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문재인이는 믿어도 됩니다. 내가 부리는 나의 부하입니다. 나의 간첩입니다. 차렷 자세로 사진을 찍은 걸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6월 20날, 21일 날 다섯 번째 시진핑이가 평양에 들어가서 이제 3자 동맹이 완성됩니다. 그 일정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동북공정은 한반도를 복속시키고 그 틈에 타이완까지 병합을 하면서 이제 조선성 제4성으로 동북 3성의 동북 4성으로 만들어주는 꿈입니다. 문재인 간첩과 김정은이가 모의했습니다. 왜? 중공을 끌어들여서 한반도를 적화시키기 위해서. 1번서부터 15번까지 이 일지가 이제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의 3자 동맹이 한반도를 적화해갖고 이것을 시진핑에게 그대로 동북 공정의 성과로 넘겨주는 일지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생략합니다. 5번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베이징 1차 정상회담을 들어가고 7번에 보면 2차 정상회담, 그리고 10번에 보면 3차, 그리고 11번에 4차, 13번에 5차 평양으로 기어 들어가서 시김문 3자 동맹, 3.1 땅굴 전쟁 전략이 체결됐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6번을 보시면은 6번의 후미의 차렷 자세 USB 3자 동맹 초안은 저는 서훈이 당시에 국정원장을 했던 서훈이 저것을 작성했다. 저는 서훈을 지명합니다. 저놈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9번에 보면은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문재인이 설득했다고 하는데 문재인이가 이제 트럼프를 만날 때 거기에 방명록에다 대한미국이라고 썼습니다. 이것도 서훈이가 이 꾀를 준 것이고 이것이 시진핑이가 문재인의 충성심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14번에 보면 민주연구원 양정철과 중공당교와의 업무협약이 2019년 7월 10일 날 중공에 들어가서 체결이 됩니다. 중공당이 남노당을 지배하는 구조가 저기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15번에 보면 2020년 4.15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 사전투표에 시진핑 당교가 지휘봉을 잡고 개입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의 조작은 시진핑이가 통일전선 전략에 의해서 지휘하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BC 7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다가 말씀을 주셔갖고 예언하게 합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입니다. 동방의 독수리 이스라엘을 향하여 날개를 펴다.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민족을 이제 이렇게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상 중에 한 명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 공군 블랙 이글스 호주 하늘에서 첫 특수 비행을 하다 이집트 하늘에서 또 인도네시아 하늘에서 블랙 이글스 날짐승입니다. 사나운 날짐승.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겠다고 해서 지금 역사의 무대 속에 불러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3월 7일 워싱턴에서 김성한 안보실장과 정상회담 의제 관련 회담을 마친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점잖게 미국 방어 능력의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 이 미국 방어 능력이 뭡니까? 이 모든 전술 핵무기, 전략 핵무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한국과 영내 안보를 보장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이죠. 그것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강조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확장 억제를 위해 모든 방어 능력을 활용하는 것 중에 선제 핵공격은 필수 불가결의 수단입니다. 저는 저기다 선제 공격이라고 썼지만 선제 핵공격이라고 읽습니다. 왜? 김정은이가 선제 핵공격을 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이제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면 핵무기를 얻어맞는 한미동맹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선제 공격의 선택은 전술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 핵무기까지를 포함한 선제 공격입니다. 4월 26일 두 정상은 선제 공격 핵무장 관련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핵무장은 이제 전술 핵무기를 미국 것을 갖다 놓든지 함께 사용하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핵무장하는 것을 이면적으로 허락하든지 이것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땅굴 내란 도발에도 한미동맹의 두 정상께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신임 조태용 안보실장님 3월 29일 날 취임하셨는데 주미 대사를 하다가 이제 안보실장으로 기용이 됐습니다. 환영하며 윤 대통령님과 한미동맹의 대전략 전쟁 전략 개념을 공유하셔서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을 척결하는 안보실장 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안보체제를 확립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이크 설리반 이제 백악관 안보보좌관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 땅굴 안보가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을 알고 대비하는 우리 안보보좌관이 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3월 29일 날 전격적으로 안보실장에 기용된 전 주미대사 조태용 우리 안보실장님을 환영합니다. 3월 29일 날 취임하셨는데 원팀이다. 땅굴에 대비하는 안보실장 그리고 전쟁 전략을 완성하는 이 대전략을 완성하는 그러한 안보실장이 되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계엄령 문건 관련 미국으로 도피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이 간첩 문재인의 기무사 해체를 위한 협조 측면에서 헌법 77조 계엄령은 악이다 라는 선전선동에 부하 뇌동함으로써 벌어졌던 계엄령 문건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조현천 장군을 응원하며 송영무 국방을 구속하여 수사하기를 촉구합니다. 거짓 선동으로 헌법 77조를 유린했던 문재인과 송영무 등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쿠데타는 악이라도 구국을 위한 계엄령은 선입니다.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국민이 부여한 합헌적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8분의 7의 권력을 반헌법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지금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관 후임 정하는 것도 이제 저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에 하겠다고 법을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이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 헌재 민노총 8분의 7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때가 늦지 않게 계엄령 선포하셔서 척결하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5년여 전에 이제 조현천 장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공항서 앞 체포돼서 압송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5년 3개월이 지난 다음 귀국할 때 조현천 장군의 모습입니다. 5년 반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도리어 문재인 정부 견우나 계엄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정책이 되고 이것으로 호남인민국을 때려잡는데 역할을 하는 조현천 장군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시진핑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은 고민 안 하고 말하는 최고위원이라고 하죠. 남로당의 최고위원입니다. 언급처럼 가을이 가기 전에 11월 11일 유남석이가 임기가 끝납니다.
저 간첩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는 겁니다. 헌재에서의 윤석열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0월 말 헌재의 탄핵 판결 위해서는 11월 11일 끝나니까 10월 말 헌재의 탄핵 판결 위해서는 7월까지는 3개월이 걸립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2016년 12월 9일 날 탄핵을 의결했고 3월 10일 날 이제 이정미 등 이 간첩 헌법재판관들이 파면을 결정한다. 인용했던 요 3개월 기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7월까지는 국회 탄핵 의결이 필요합니다. 115석 국힘당 의원들 중에 20명 이상을 돌려 세울 것입니다. 이 공작이 이준석, 천하람, 유승민, 하태경, 김무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 중일 것입니다. 안 봐도 아는 겁니다. 이 와중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시진핑, 김정은은 땅굴 내란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38% 53,339명의 인민경찰이 중공 공안경찰과 합세하여 무기고를 털고 국군에 항적할 것입니다. 2019년 6월 시진핑이가 이제 평양에 들어가서 3자 동맹이 완성되기 전에 2019년 2월 달에 인천경찰청 중국 산동성 공안청이 이제 업무 협약을 맺고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은 중공 공안경찰에 의해서 지휘되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이가 시진핑 밑으로, 김정은 밑으로 기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요 이상로라고 하는 자를 잡아서 족치면 이 배경이 나올 것입니다. 저자는 간첩 중에 간첩입니다. 자, 왕해군이라고 하는 자는 공안경찰의 저는 실세라고 봅니다. 중국 비밀경찰서를 저렇게 운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왔나? 이게 문재인이가 시진핑 밑으로 기어 들어감으로써 중공의 공안경찰이 대한민국의 경찰을 지배해서 모든 일을 무소불위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승록 TV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38%가 적화된 경찰은 이미 호남 인민공화국의 경찰이 인민경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방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 이름은 잘못 썼네요. 한성주 장군하고 썼습니다. 1차 경찰의 난이 작년 7월 23일 이제 벌어졌습니다. 밑에 보면 사상 처음 정부에 반기던 경찰서장들 경찰국을 이제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 경찰서장의 난이 떴다. 357명 총경 집단행동 윤과 전면전 시작했다 하는데 190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356명이 화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606명, 제가 600이라고 분모를 잡았습니다. 546명이 인민총경의 반란에 가담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반역입니다. 3개월 후에 2차 경찰의 난이 일어납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임재 용산경찰관 130명이 158명을 집단 살해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그 다음에 이 보호해주고 이 짓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2차 경찰의 난도 시진핑과 김정은의 지령에 의해서 진행됐다. 여기에 이제 이것까지도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민노총이 지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거 안 봐도 아는 사실입니다. 중국몽 가치국에다 공언한 간첩 문재인의 협조와 여적질로 위와 같은 공안경찰, 인민경찰의 지휘 구조를 갖춘 시진핑은 땅굴 내란, 땅굴 전쟁을 통해 28,500명의 미군을 포로로 잡고 한반도를 적화하며 그 틈에 대만을 병합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대만 병합이 먼저가 아니라 한반도 적화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푸틴이 갖지 못한 전략적 지렛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설리반, 바이든, 윤석열은 이 전략적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쟁을 각오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섣불리 덤비지를 못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설리반의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 공격은 불가피하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단호한 대전략 전쟁 전략이 겹쳐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전략 전쟁 전략의 기본 개념을 환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 건물이 보입니다. 미국 핵 포함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제 제공하겠다. 작년 1월 달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극초음속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지는데 1분밖에 안 걸린다. 그래서 오른쪽에 윤석열 후보자는 핵미사일 조짐 때는 선제 타격뿐이다. 선제 공격하겠다. 선언을 한 겁니다. 간첩 이재명이는 이재명 앞집에 살았던 초밥 10인분씩 먹던 건장한 그 성남 도시공사 거기에 근무하는 그자들은 땅굴망과 관련된 간첩이라고 저는 확인합니다. 이자도 간첩입니다. 간첩을 부리는 간첩입니다. 국민 많이 불안해하실 것입니다. 이자는 이 정당 방위도 모르는 자입니다. 저놈이 변호사라고 인간 말종. 이자를 아직도 국회에 두고서 국회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참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령으로 이놈부터 광화문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해야 될 이자입니다. 3월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선언하십니다. 그 국군 통수권자로서 핵무장 필요하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직한 대통령을 보고 있습니다. 통수권자를 보고 있습니다. 간첩 이재명의 저 남노당, 이 인간 말종 당은 이걸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자체 핵무장론,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함께 핵을 사용해서 대한민국을 석권하겠다. 이걸 가지고 땅굴로 들어와갖고 이제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태에 핵무장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4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번 오는 주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 공격, 계엄령 선포를 위한 기도입니다. 조현천 장군의 귀국 3월 29일이죠.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반영해 주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환영합니다. 합참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있습니다. 과장은 대령입니다.
전쟁 연습을 할 때마다 이제 1년에 2차례씩 했죠. 저 문재인 저 간첩이 있을 때 말고 계엄사령부의 역할을 모해합니다. 전쟁이 나면 자동적으로 계엄과 동원령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합참의장 비서실장을 하면서 합참의장님 모시고 저기에 가서 계엄사령부가 하는 일을 이제 브리핑을 받고 또 이제 합참의장께서 하실 말씀을 이제 또 정리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현천 장군은 이 훈련 문건을 기초로 계엄령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헌법 77조 계엄령의 제반 군사적 조치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받고 준비하는 것은 통수권자로서의 직무이며 의무입니다. 계엄령은 악이 아닙니다. 구국을 위한 계엄령 결단은 선입니다. 특별히 8분의 7의 권력을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 이재명 인간 말종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를 당하여서 역도들을 척결하여 자유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한 계엄령 발동은 선입니다. 전직 두 분 대통령님의 전철을 밟지 마시길 위해 윤 대통령님과 19명 내각과 90만 국군과 300만 예비군을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대장군들의 수수방관 그리고 그들을 돕는 장군들 예비역 장군의 한 사람으로서 회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간첩 문재인 박 대통령을 저렇게 구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남로당의 지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공조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자유대한민국의 공멸로 돌아온 이 사건을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2018년 1년 후인 3월 22일 간첩 문재인 남로당은 이 대통령을 구속합니다. 밑에 보면 윤석열 지지율 20%, 여권서도 탄핵 거론, 지지율 20%대 가나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탄핵을 선동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탄핵이 필연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탄핵과 계엄령과의 필연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죠. 이것이 남로당과 호남인민공화국이 추진하는 겁니다. 지지율 20% 되면 탄핵이 나온다. 그리고 여권 관계자가 지지율이 30%가 되면 야당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20%가 되면 관료가 말을 안 듣고 그리고 10%대가 되면 측근들이 떨어져 나가고 한 자릿수까지 되면 그때 탄핵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리얼미터와 그리고 한국갤럽이 이 작전을 진행했다는 뜻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10월 4주가 이제 17%였고 10월 24일 날 JTBC 손석희가 이제 최순실과 걸어서 거짓 선동 방송을 시작했고 그리고 11월 1주에 5%, 그 다음에 4%, 12월 9일 날 이제 국회가 234명을 모아갖고 탄핵을 의결할 때 저 조작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5%, 4% 이렇게 됐던 겁니다. JTBC, 그 다음에 리얼미터, 한국갤럽이 저 짓을 했습니다. 지금 저것이 똑같이 등장할 것입니다. 헌법 77조 1항입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지금 이건 사변입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8분의 1의 권력만 행사하고 국민이 뽑아드렸는데 이제 뽑지 않은 저 이재명 이 인간 말종 이 간첩놈이 남로당을 이끌고 또 민노총을 이끌고서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선포해야 됩니다.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에 보고하려면 뭐하러 계엄령 합니까? 저 172명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을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로 당신에게 던져주셨습니다. 보시죠. 비상계엄포고령 제1호안 헌법에 위배되는 검수완박법을 제정하고 심의하고 공표한 173명의 국회의원, 국회의장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19명의 국무위원, 대통령 문재인, 검수완박법의 위헌심의에서 위헌성을 묵과 방조한 5명의 헌법재판관, 유남석 등을 긴급 체포 구금한다. 끝입니다. 뭘 볼 게 더 있어요? 저걸 던져줬어요. 검수완박법을 던져주고 온 국민이 간첩 아닌 호남인민공화국에 소속되지 아니한 온 국민이 이거 계엄령밖에 없다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포고령 2호안
헌법 21조에 위배되는 언론 검열을 자행하고 지원하고 있는 언론노조 15,670명,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등 90명,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등 9명 위원, 한상혁 저놈은 구속도 안 돼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등 9명 위원, 구글 코리아 김경훈 등 임원, 언론검열관 등을 긴급 체포 구금한다. 저자는 김경훈이가 교인이라고 하는데 저자가 제 17,000명 있던 지난번 저것을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니 이제 그만해라 하고 덮었습니다. 왜? 제가 중공의 전략과 이제 북한의 전략을 이걸 알리고 있으니까 김경훈이라고 하는 놈이 언론 검열을 통해서 폭발을 시킨 겁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제3호안 헌법에 위배되는 검수완박법을 제정한 간첩 문재인이 14만 경찰력을 장악하기 위해 서울, 부산, 경기도 등 18개 시도의 경찰위원 각 7명으로 임명한 126명의 위원들과 전국경찰위원회 가담한 53,339명의 노조경찰을 긴급 체포 구금한다. 저자들은 중공의 공안경찰에 의해서 지휘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제4호안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집행하고 지원했던 18개 시도의 선관위원 18개 곱하기 9명 162명과 사무처 임원 및 관련 재판을 2년 넘게 지연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유린한 14명의 대법관을 긴급 체포 구금한다. 13명이 이제 대법원으로서 판결에 들어가고 1명은 행정처장이 돼갖고 행정을 관장하죠. 비상계엄 포고령 제5호안 적의 기습 침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를 극히 위험한 상태로 방치케 한 휴전선 4km 이남에 땅굴 없다라는 거짓 정보를 생산 승인 유포한 역대 육군본부 땅굴 탐지 과장, 정보참모부장, 육군참모총장 1994년 12월 7일부로 평시 작동권이 대한민국 합참으로 넘어왔을 이후에 군사부장, 군사정보부장 합참에 그리고 국방정보본부장 합참의장 등을 긴급 체포 구금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에 이 사명이 이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선포를 통해 계엄령 선포를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회복해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령 선포와 선제 공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제 공격의 정당성은 김정은 앞에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간첩 문재인이가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은 앞에 차렷 자세로 서 있고 판문점 제1차 정상회담에서 USB를 건넸습니다. 그 USB에 들어가 있는 초안 문서를 이제 그 시진핑을 위해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경찰을 인민경찰을 만들었고 인민경찰 위에 시진핑의 공안경찰을 갖다 놓은 문재인의 반역질입니다. 이재명의 반역질입니다. 남노당의 반역질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 남노당의 이재명이가 민주주의 4.0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시진핑과 김정은으로부터 얻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뻔한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대한민국은 계엄령이 아니면 바로잡을 수 없는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이 8분의 7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저 유남석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장 이 간첩놈은 어떠한 것을 갖다 줘도 이제 호남인민공화국 그 위에 시진핑의 공산당을 위해서 그리고 저 김정은의 노동당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을 알고 이 국가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헌법 77조가 보장하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미일 안보협력체계가 이제 북중러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고 이제 시진핑의 야욕대로 이 대한민국을 조선 제4성으로 동북 3성에다가 편입시켜 동북 4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동북 공정의 이 핵심되는 과제를 시진핑이가
공안경찰과 함께 인민경찰을 장악하여 가고 있는 현상을 온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필요할 때 선제 공격을 한미동맹으로서 준비하게 하시고 계엄령 선포하여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 헌법재판소 5명의 저 간첩 헌법재판관들을 잡아내는 역사, 14명의 저 대법관들을 잡아내는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동훈 법무, 이종섭 국방, 원희룡 국토, 한창섭 행안부 장관의 계엄령 준비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간첩 헌재 유남석 임기 만료 11월 10일에 만료됩니다. 이전에 윤석열을 탄핵 판결하라. 시진핑 김정은의 지령에 따라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은 7월 말까지는 국힘당에서 20명 이상의 의원들을 매수 포섭하여 윤석열 탄핵의 의결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 공작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3일 지령을 따라 헌재 유남석 등 5명의 간첩단은 검수완박법 고난쟁의 심판을 각하시켰습니다. 두 번째, 남로당 169명의 간첩 의원들은 양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알고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불문가지입니다. 무르나마나입니다. 그 이전에 한동훈 탄핵이 먼저 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윤석열 탄핵이 먼저냐, 계엄령 선포가 먼저냐의 양 카이로스의 싸움입니다. 이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네 분 장관님들께서 계엄령의 카이로스가 달아나기 전에 앞머리를 들고서 앞으로 다 왔을 때 앞머리를 부여잡고 계엄령 선포하는 그 역사 펼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불문가지입니다. 묻지 아니하여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십시오. 대비하는데 뭘로 대비하느냐? 계엄령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이 세상은 카이로스입니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채리지 못하고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계엄령이라고 하는 카이로스가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카이로스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뒷머리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도 이제는 이 차관이 여기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 당신 탄핵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계엄령의 카이로스는 이명박 대통령께도 박근혜 대통령께도 똑같이 앞머리를 내밀고 찾아왔었습니다. 광우병 폭동과 국정농단 폭동이 그것이었습니다. 똑같이 대규모 촛불, 횃불 시위를 동반했습니다. 두 분은 사실상의 좌익 폭동에 항복했고 좌파 세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께서 탄핵당하기 전에 계엄령 선포를 이끄는 국가 법무참모가 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MBC의 광우병 선동에 의해서 저 아직 15년밖에 못 살았어요. 호남인민공화국에 이 가족들이 나와서 이제 이 데모를 하는 현장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나 2년 안 한다. 중도 실용 노선으로 경제만 할 테니까 내 임기를 보장해 달라. 항복문서를 썼던 그 폭동의 현장입니다. 폭동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평화로운 집회죠. 이제 경찰차를 밀고 불태우고 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폭동입니다. 이 햇불 보십시오. 이거 가다가 전선불 지지고 이거 하면은 뭐 마비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중공간첩, 북계군 특수군 간첩들이 득식을 합니다. 이걸 계엄령 선포해서 10만 명을 죽일 각오로 계엄령 선포하고 나라를 바로 잡으십시오. 제가 외쳤었습니다. 이 각오가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못 구합니다. 왜? 8분의 7의 권력을 시진핑이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3,339명, 38%나 되는 인민경찰을 시진핑 저놈 휘하에 넣기 때문입니다. 이종섭 국방장관님, 계급딱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대장군이라고 하는 계급딱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라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면 저 인간말종 간첩놈을 또 만들어주면 죽기 살기로 계엄령 선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휘하에는 50만의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군은 128만 정규군이고 600만 예비병력, 그래서 총 한 800만 명을 갖고 있습니다. 더하여 남한의 14만 경찰 중 38% 53,339명 인민경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8%니까 괜찮다. 예이 바보 같은 사람. 130명의 용산경찰서가 움직인 걸 보세요. 158명을 집단 살해하는 현장에서 130명 중에 38%가 인민경찰이었는데 그놈들이 완벽하게 그 작전을 수행하게 보호를 해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228만 명 민노총, 한노총에 잠입한 30만 명의 북계군, 중공군, 특수군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령을 따라 경찰서와 예비군의 무기고를 털고 내란을 개시할 것입니다. 7월 23일 류삼영 등 190명 경찰서장의 난과 10월 29일 이임재와 130명 용산경찰의 난이 이를 웅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히 대비하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시진핑이와 김정은이가 이제 땅굴방을 열어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원희룡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앉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의심합니다. 4.3 폭동을 민주화로 만들어준 제주도지사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의하는 주택토지공사, 도시공사에 침투한 간첩들이 땅굴망의 출구를 바깥에서 열어줄 것입니다. 육사 출신 종중 종북 간첩단 김관진 한민구 이병호의 기무사 국정원이 2014년 11월 12월 남양주시 도시공사 일성건설 이성엔지니어링과 함께 협업하여 남양주시 지금동에서 발견된 남침 땅굴망을 덮는 사건을 제가 직접 경험하였기에 이를 알고 대비하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014년 11월 14일 남양주시 지금동에서 제가 기자회견하고 구국기도회 했던 그 장면입니다. 당시 도시공사에 그것을 따라서 공사를 끌고 갔던 사람이 강영길이라고 하는 일성건설 주식회사. 이 양반도 저는 간첩 중에 간첩이라고 봅니다. 일성건설이 이제 땅굴망을 보호하는 이걸 위해서 거의 모든 경기도에 있는 이 건설을 수주해서 엄청나게 이 사세가 불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강영길이라고 하는 간첩이자입니다. 간첩 배명진 교수입니다. 소리공학의 대가. 우리는 그 밑에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쟤들이 철거하고 레일을 철거하고 전선줄 그다음에 공기를 넣어주는 도관 이러한 것들을 철거하는 것을 밤새 녹음해서 갖다 주면 이 배명진 교수에게 가서 이것은 바깥에서 들어간 유도음이다. 아니면 물 떨어지는 소리, 돌 떨어지는 소리, 흙 떨어지는 소리다. 이걸 만들어내 갖고 땅굴을 덮었던 핵심적 간첩 중에 간첩이 배명진 교수입니다. 그런데 런닝맨에서 영웅전에서 고수를 넘어라 소리공학의 대가라고 이걸 선전하고 있습니다. 간첩이기 때문에 SBS가. 일성건설의 자매회사 이성엔지니어링 이게 다
한 통속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공사 이들이 다 땅굴을 덮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원희룡 그 위치에 간 것이 이것을 도와 땅굴 전쟁을 완성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을 수가 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한창섭 행안부 장관님, 이제 이상민 장관님은 직무 정지가 돼서 저희들이 당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14만 경찰은 중공 공안경찰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53,339명이 인민경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중공 공안경찰이 끌고 갑니다. 전국 299개 경찰관서 중 92%, 272개 경찰관서가 경찰 노조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사실상 대한민국의 경찰관서는 시진핑,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 제2의 5.18 땅굴내란 전쟁에 참전하는 반란군이 되어 있습니다. 53,339명의 반란군이 반역의 경찰대학 출신 중간 간부들에 의해 지휘되면서 경찰서 예비군 무기고를 탈취하여 민노총, 한노총의 30만 중공복개 특수군에게 제공하는 반란의 작전 계획이 치밀하게 수립되어 있음을 알고 대비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장관님, 이제 직무대행이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라가 거덜나는 일을 당신이 맡고 있는 행안부, 경찰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산경찰서 130명의 경찰들은 제 말을 실감할 것입니다. 그 중에 38% 아닌 사람들은 우리가 저걸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 저 38%, 저 과장, 계장, 저 새끼들이 지휘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분의 장관님들을 위해서 또 19분의 내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을 호남인민공화국 8분의 7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이가 갖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를 169명의 남노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곧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리얼미터와 갤럽의 조작이 시작될 것입니다. 7월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에서 의결하려고 합니다. 국힘당에서 최소 20명 이상의 반역자가 생겨날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이종섭 국방장관님,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그리고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1등 여론조작기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를 20% 밑에서 10% 밑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처럼 5%, 5%, 5%, 4%, 4%, 4%로 끌고 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하는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때가 늦지 않게 계엄령 선포를 건의하여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헌법 77조에 의하여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우리 한동훈 법무부 참모가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종섭 국방장관님, 이제 대한민국의 경찰이 인민경찰이 되었습니다. 중공의 공안경찰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위기를 알고 계엄령 선포하여 경찰들부터, 인민경찰들부터 체포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의심되는 자입니다. 4.3 폭동을 민주화로 만들어준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4.3 폭동과 5.18 이 전 내란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하는 얼빠진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위계, 거짓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원희룡이가 배반하지 아니하게, 배반하더라도 돌아오게, 대한민국의 이 땅굴망을 외부에서부터 열어줘야 될 자들이 도시공사에 포진하고 있는, 시도별로 있는 이 도시공사, 이것을 장악하고 있는 원희룡이가 할 일입니다. 주님, 원희룡의 뇌를 주장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창섭 이제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손얹어 복을 주시고, 당신이 지휘하고 있는 저 14만 경찰 중에 38%, 53,339명이 인민경찰이 되고 공안경찰의 부하가 된 것을 깨달아 알고 대비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가락이 울려나는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매어맨.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시네. 아멘.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법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셨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반도 제2의 5.18 땅굴내란 대비 및 계엄령 선포를 실행할 10명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명이었는데 이제 중장이긴 하지만 김계환 우리 해병대 사령관을 대장군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대장군들은 유사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인물들입니다. 못난 임금 선조를 도와 대장군 류성룡과 좌의정을 했었고 이제 영의정을 했었습니다. 저 당대 권율과 합참의장격이죠. 도원수 그리고 이순신 해군 작전사령관격이죠. 임진, 외란, 정류, 재란에서 조선을 구했습니다. 오늘날 제2의 5.18은 광화문, 용산, 호남, 제주 등지에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간첩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정해지면은 이제 경찰서에 무기고를 털고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서 국군에게 총을 겨누고 이제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한미일협력 안보 복원의 유능한 주군, 그러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의심스러운 주군 윤석열을 도와 계엄령을 선포케 함으로써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을 멸절하고 자유대한민국을 회복하는 10명의 대장군들이 되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지휘하는 땅굴안보 국민연합이 2014년 15년도에 6회 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대한민국 공군의 원주 대구 기지 및 연평도, 백령도, 제주도를 다우징 탐사한 결과 계룡대와 공군기지 본부 건물과 작전주의소, 지휘관, 장군, 참모 숙소, 조종사, 정비사 아파트, 전투기 이글루 등의 땅굴망을 다 붙여놓았음을 확인했습니다. 3개의 도서에는 바둑판 땅굴망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시진핑, 김정은이 침투하라, 지령하면 일개 기지별로 수십, 수천 명의 북계 특수군이 국가, 지방, 군대, 경찰의 모든 주의소와 각급 지휘관의 집무실 숙소부터 장악하여 지휘 기능을 마비하고 후속 침투조가 연이어 들어와 부대 전반을 장악할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어린 김정은 2013년 3월 25일 3일 만에 끝나는 땅굴 전쟁 전략을 땅굴 한마디 없이 전 세계에 공개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땅굴 전쟁에 대비하는 국가급 실사구시 전쟁 연습이 시급합니다. 10명 대장군들의 몫입니다. 이를 촉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계룡대 6회 본부 건물은 옥타곤입니다. 제가 헥사곤 잘못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팔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팔면체 저 지하에다가 저렇게 땅굴망을 뚫고 벽면에다가 4개씩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따라서 48에 32, 32개의 땅굴망으로 솟아 올라와서 5층까지 있습니다. 지하 3층에서부터 5층까지 있는데 장악하게끔 그것이 3, 4분 시뮬레이션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북쪽에 있는 이제 건물들이 하나, 둘, 셋, 4개가 보이는데 저것은 육군 총장, 공군 총장, 해군 총장 숙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쫄로리 있는 것은 이제 소장급 이상 들어가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장악할 준비를 저들이 저렇게 완성을 해놨습니다. 3군 총장 공관, 지하 땅굴 기진의 북한군 탱크 배치 및 지하 통로 현황, 2015년 4월 14일 현재 탱크 22대 장갑틀에 21대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을 저때 확인하고 그렸던 겁니다. 자, 지피지기 백전불태, 땅굴을 알아야 되고 특수군을 알아야 되고 호남인민공화국을 알아야 됩니다. 10명의 대장군들께서 여기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린 김정은이 이제 대권을 2011년 12월 달에 아버지가 김정일이가 죽는 바람에 2013년 3월 5일서부터 전쟁 쇼를 시작합니다. 이제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을 하고 3월 25일 날 3일 전쟁 시나리오를 내보냅니다. 3일 만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전투는 이틀간만 하겠다는 겁니다. 첫날 2번, 3번 보면 25만 이 특수군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온 육해공군 이 주요 부대를 장악하고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를 확보하겠다고 하고 미국인 15만 명을 생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땅굴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을 저기에 내보낸 겁니다. 둘째 날 보십시오. 2번을 보면은 7,600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올려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제 특수군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따라서 보병이 올라오고 나서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는 장갑차 그리고 이제 대공포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서 진을 치겠다는 겁니다. 셋째 날은 전투 없다. 안정화 작전 하겠다. 이게 땅굴 전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대비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국방장관님, 제가 브리핑하는 이것을 당신이 소화를 하고 긍정적으로 대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합참의장님, 국방장관과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됩니다. 정의를 위해서는 싸우라고 하는 것이 주먹질하라는 것이 아니고 토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땅굴망에 대비하는 것, 30만 북해군 중공군 특수군을 미리 때려잡는 것, 그리고 선제 공격의 시기를 이제 유사시 전쟁이 나기 전에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합참의장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폴 라케메라 사령관님, 땅굴 전쟁에 대비하는 것을 이 정보를 갖고 계신 당신께서 대한민국을 구출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정환, 이종호, 정상화 육해공군 참모총장님, 각 군의 장군들과 그리고 장교들과 병사들을 잘 이끌고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땅굴에 대비하는 그러한 대장군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병섭, 전동진, 신희연, 이제 연합사 부사령관, 전방 지상작전사령관, 후방 지상작전사령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주도, 백령도, 연평도 등지에 북해군 특수군들이 땅굴로 솟아옵니다. 모든 도서는 땅굴로 솟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비하는 해병대 사령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9명의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선배 대장군들이 이 횃불 시위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체포되어 깜빵에 가는 그 역사, 탄핵되어 그 역사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9명의 대장군들, 그 다음에 해병대 사령관까지 10명의 대장군들께서 이 횃불이 곧 등장할 것입니다. 7월 전후에서는 등장할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내는 계엄령 선포밖에 없습니다.
또 동원령 선포하여 땅굴 전쟁, 땅굴 내란에 대비하는 역사 펼쳐지길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횃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것을 들고 있는 자들이 그 당시에도 중공군 특수군, 북계군 특수군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원진을 따라다니던 3만 명 되는 그곳에 이 중공군 특수군, 우리의 동포라고 하면서 들어와 있는 저들이 저 짓을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진핑의 지령을 따라 공안경찰과 우리 인민경찰과의 합세하에 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좌고 우면 할까 말까 이 짓 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9명의 대장군들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대한민국을 계엄령으로 이제 구출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종섭 국방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폴 라케메라 한미연합사령관, 이 세 분이 중요합니다. 플러스하여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들이 합세하여 계엄령만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우리는 구태타를 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헌법 77조 계엄령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24만 표 차이로 겨우겨우 저 완벽한 부정선거의 메커니즘을 뚫고서 당신에게 던져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거둬타지 아니하고 카이로스의 신이 이제 당신 앞을 지나 도망가기 전에 그 앞머리를 붙잡고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대한민국의 통수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역사가 9명의 10명의 대장군들에 의하여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합사 부사령관과 전후방 지상작전사령관과 도서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해병대 사령관을 손얹어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있는 곳마다 이제 북계군이 장악한 저 인민경찰에 의하여 국군에게 총을 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대비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고 네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아멘.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구에서 미군의 전쟁 예방과 승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재작년 2021년 8월 15일 탈레반에 의해 카불이 함락당하고 모든 미군의 시설과 장비와 물자를 고스란히 포획당한 채 8월 30일 미군은 목숨만을 부지하고 전면 철수 패퇴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책임있는 대장군들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케네시 맥켄지 중부군 사령관, 스캇 밀러 아프가니스탄 주둔 사령관 등이었습니다. 땅굴 내란 전쟁에 대비치 않으면 시진핑 김정은에 의해 서울이 함락당하고 28,500명 주한 미군이 포로가 되고 100만 자유진영 주한 외국인들이 인질이 되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태는 곧 시진핑의 동북공정, 한반도 적화, 대만 병합의 꿈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장군 제독들이 대비하길 위해 기도합니다. 관악산 기슭 판교 인터체인지 서쪽에 한미연합사 전시작전 지휘소 탱고 벙커라고 하는 저 지휘소가 있습니다. 저것도 땅굴망에 의해서 완벽하게 장악되었습니다. 그래픽의 오른쪽에 경부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판교고 바로 밑에 탱고 벙커로 들어가는 요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바로 근처에 이제 장갑차와 그 다음에 도로를 따라서 탱크와 이런 것을 묻어놨고, 그리고 탱고 벙커 바로 옆에 이제 마실 농장이라고 있는데, 마실 농장의 지하에는 TNT 680톤이 2014년 15년 점검 당시에 680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탱고 벙커는 지하에 있는 구조물인데, 좌측에서 헬리포트, 헬리콥터가 내리는 저 자리 밑이 바로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이 주의하는 주의소입니다. 그 위를 보면은 벙커로 접근한 땅굴망에서 서북방에서 6개, 동북방에서 6개가 12개의 망이 들어와서 이제 전투 보병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탱크가 저기서 솟아 올라와서 탱고 벙커를 완벽하게 장악해서 연합사령부의 지휘 기구를 마비시키는 역할이 진행될 것입니다. 자, 오산 미 공군 기지는 동에서 서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점이 A 지점이고 왼쪽에 있는 지점이 B 지점입니다. 제가 접근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저 안에는 들어가서 탐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만 살폈습니다. 먼저 A 지구를 보겠습니다. 녹색으로 된 부분이 아까 활주로가 있던 부분이고, 그 동쪽에 이제 민간인 거주 지역이 나옵니다. 그 도로, 게이트 도로를 따라서, 또 앞에 도로를 따라서 장갑차와 탱크를 묻어놨습니다. 바로 점령할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활주로 서쪽 지역입니다. 오산 미공군 B 지역이라고 썼는데, 저것도 탱크와 장갑차를 그 기지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 뒀습니다. 바로 기어 나와서 저기 한 300만 평, 400만 평 되는 오산 기지를 바로 점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군산 미 공군 기지는 남에서 북쪽으로 활주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북쪽에 있는 A 지역, B 지역, 바로 활주로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 땅굴 이 기갑부대를 묻어놓은 것을 확인하시겠습니다. 활주로 북쪽에 있는 군산 공항 주차장, 이제 민간인들이 비행기 타고 내리고 하는 데입니다. 저기에다 저렇게 많은 탱크와 장갑차를 묻어놨습니다. 자, 활주로 북서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SK 주유소 있는 그 지역에도 저렇게 점령할 준비를 완료해 놨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돌아보지 못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동두천 미 육군 기지입니다. 자, 동두천 왼쪽 밑에 탱크 36대가 있는 데가 바로 메인 엔트런스, 출입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출입구 밑에다가 저렇게 탱크와 장갑차를 묻어놨고, 전 지역에다가 탱크와 장갑차를 묻어놨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만이 저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두천의 미 2사단도 하루아침에 점령될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다. 판교 인근의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주의소 탱고 벙커와 오산 군산 미 공군 기지와 동두천 미 육군 2사단 등 거의 모든 곳의 미군 기지 지하는 북괴군이 점령하고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땅굴한복국민연합이 2014년 15년에 기지 외곽에서 다우징 지오시코로 확인한 사항이지만, 기지 내로 들어가 구축해 놓은 침투 땅굴망, 장비 주둔 지하기지 등이 삽시간에 문을 열고 미국인들을 포로 인질로 잡을 수 있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바둑판 남침 땅굴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선제 공격하여 남북 통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중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미군 장군 제독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합참 의장의 직에 올랐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했던 미 합참 의장 마크 밀리 육군 대장입니다. 2021년 8월 15일 카불이 함락되고 8월 30일 미군이 철수할 때 미군의 장비와 그리고 시설과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퇴각해 함으로써 미국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는데, 아마
오바마와 바이든과 시진핑의 거래가 있었지 않았나. 거기에 합참의장이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에서 똑같은 반역의 짓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관 존 아켈리노 해군 대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중함을, 그리고 대만에서 이제 대만 병합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시진핑은 한반도 병합전쟁을 먼저 벌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대비하는 인도 태평양 사령관 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폴 라케메라 한미연합 사령관님,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격입니다. 언제 이제 솟구쳐 올라서 모든 국가 군사 지휘 기구와 한미 연합사 지휘 기구 또 지자체 지휘 기구를 3, 4분 내에 이제 땅굴망으로 솟아난 특수군들이 장악할지 모릅니다. 위중한 상황을 잘 대비하고 사전에 계엄령 선포하고 동원령 선포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좋은 자가 되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존 아킬리노 인도 태평양 사령관과 그리고 폴 라케메라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이 탱고 빵카라고 합니다. 저 위치에 북쪽에서 12가닥의 이 땅굴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것은 보병 침투용이고 그 다음에 도로를 따라서 장갑차와 이 전차가 포진되어 있고 저 마실농장이라고 하는 저곳에는 그들이 쓸 수 있는 모든 탄약들이 챙겨져 있습니다. 이 위기를 알고 폴 라케메라 한미연합 사령관이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수상한 자입니다. 2021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8월 15일 카불이 함락되고 또 이제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갖고 있던 장비와 시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놓고서 고스란히 이제 소총 만들고 저들을 퇴진하게 만들었던 장본인 군사적 조언자가 마크 밀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제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 군과의 이것을 바른 전략적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어떤 것은 포기하라고 이 가짜 조언을 하는 자가 마크 밀리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가 대한민국도 서울도 저 시진핑에게 넘기는 이 전략을 행사하는 자가 아닌지 우리는 의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마크 밀리의 아버지 뇌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존 아켈리노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마크 밀리의 농단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이제 과감한 이 전략적 이 수를 가지고 남중국해를 지키고 대만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폴 라케메라 사령관님, 이제 인도 태평양 전구에서의 전쟁은 한반도 땅굴 전쟁으로부터 시진핑이가 28,500명의 주한미군을 포로로 잡는 것으로부터 100만 명의 이제 주한 미국인, 영국인, 이제 일본인, 호주인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인질로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완벽히 대비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 미국이 갖고 있는 이제 땅굴 정보를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북경과 평양을 전술핵 무기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 선제 공격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398회 땅굴안보 구국 기도회 20회 이제 계엄령 선포 촉구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